1950년 7월 5일 새벽, 경기도 오산 북쪽 중미령, 장맛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에서 540명의 미군 병사들이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 24, 불과 며칠 전까지 일본 규슈에서 평화로운 점령군 생활을 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오면 미군 깃발만 보고도 도망칠 것이다. 한두 차례 정찰작전 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시간 후 그 믿음은 피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이것은 유엔군이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피를 흘린 비극적인 첫 전투의 기록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10개 사단이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그 선봉에는 소련이 제공한 T-34-85 전차 240여 대가 있었습니다. T-34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기갑군단을 격파한 전설적인 전차였습니다. 85mm 주포에 최대 110mm의 경사장갑, 시속 53km의 속력, 나치 독일의 군사전략가 구데리안조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차라고 평가한 괴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국군에게 이 전차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차는커녕 자주포 한 대, 전투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국군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북한군의 전차 대열은 거침없이 남아있습니다. 6월 30일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극동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지상군 투입을 허가했습니다. 맥아더는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 주둔하던 미 제24사단 제21연대 1대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대장은 찰스 B. 스미스 중령,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34세 장교였습니다. 그는 과달카날 전투에서 대대를 지휘한 경험 많은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끌게 된 부대는 완편 상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개 소총중대, B중대와 C중대, 75mm 무반동 총사정, 4.2인치 박격포 3문, 보병 406명, 여기에 제52포 병대대 A4대가 합류해 105mm 곡사포 6문과 포병 134명이 더해졌습니다. 총 540명. 이것이 유엔 지상군 최초의 참전부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타스크포스 스미스였습니다. 7월 1일 오전 8시 45분, 스미스 부대는 4대 C-54 수송기에 나눠 타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기차로 대전에 도착한 스미스 중령은 전방 상황을 파악한 후 방어 진지를 구축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오산 북쪽 4km 지점의 중미령이었습니다. 중미령, 대나무가 아름다운 고개라는 뜻의 이 언덕은 해발 약 100m의 작은 고지였습니다. 경부국도와 철도가 지나가는 요충지, 수원에서 내려오는 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7월 5일 새벽 3시, 빗속을 행군해 온 스미스 부대는 중미령의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왼쪽 능선의 B중대, 철로 왼편 고지의 C중대, 각 중대 지역에 75mm 무반동 총 1정씩, 보병 진지 후방 약 2km 지점에는 페리 중령이 이끄는 포병대가 105mm 곡사포 5문을 배치했고 1문은 대전차 포탄 6발과 함께 보병과 포병 진지 중간에 전진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미스 부대가 보유한 대전차 무기는 사실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2.36인치 바주카는 60mm 구경의 소형 대전차 무기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 전차를 상대로 위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T-34의 경사 장갑 앞에서는 맥없이 튕겨나갔습니다. 국군도 이미 바주카로는 T-34를 격파할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미군 수뇌부는 한국군의 훈련 부족을 탓하며 무시했습니다. 105mm 곡사포도 문제였습니다. 일반 고폭탄으로는 전차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대전차 고폭탄 HEAT 필요했는데
주일 미군 창고를 다 뒤져도 고작 18발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전부 스미스 부대에 줄 수 없어 겨우 6발만 지급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전차 지뢰는 단 한 발도 없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후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긴급 편성에 정신이 없어서 지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실전을 겪고 나서야 대전차 지뢰의 필요성을 느꼈다. 7월 5일 새벽, 장맛비가 끈질기게 내리는 가운데 스미스 중령은 수원 방향을 주시했습니다. 오전 7시가 조금 지났을 때 수원 부근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30분 후 그것은 또렷이 확인되었습니다. T-34 전차 8대가 한 묶음이 되어 경부국도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전차들이 비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 33대, 북한군 제107전차 연대였습니다. 오전 8시 16분, 전차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미군은 105mm 곡사포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유엔 지상군이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고폭탄이 전차의 정통으로 명중했지만 전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 남진했습니다. 병사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폭탄으로는 전차를 파괴할 수 없다. 바주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켓탄이 T-34의 경사 장갑에 맞고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전차 대열은 미군 진지를 유린하며 남쪽으로 질주했습니다. 전진 배치된 105mm 곡사포 1문이 귀중한 대전차 고폭탄 6발을 발사해 겨우 전차 2대를 파괴하거나 정지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전차들은 보병 진지를 짓밟고 오산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경부국도에 주차되어 있던 스미스 부대의 차량들은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수원 방향에서 다시 긴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트럭과 보병, 그 행렬의 길이는 약 10km에 달했습니다. 북한군 제4사단 주력 5천여 명이었습니다. 3대의 전차를 앞세운 이 대부대가 천야드 전방에 접근했을 때 스미스 중령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엄벌에 처하라 throw the book at them. 박격포와 기관총이 선두 트럭을 향해 불을 뿜었고 보병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수의 적 앞에서 540명의 미군은 곧 포위되기 시작했습니다. 적 보병이 양쪽 측면을 우회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전기가 고장나 포병의 지원 사격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스미스 중령은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수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C중대는 명령을 받고 후퇴했지만 B중대는 명령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모두 파괴되어 부상자들을 실어 나를 방법도 없었습니다. 중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병사들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곧 전사하거나 북한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패주하는 병사들을 수습하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은 이미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안성을 거쳐 7월 6일 천안에서 새로 도착한 미 제34연대 3대대와 합류했습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 시간 6시간 14분. 미군의 손실은 처참했습니다. 보병 540명 중 전사 150여 명, 실종 26명, 포병 31명 전사, 전체 병력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최종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60명, 부상 21명, 포로 82명, 포로 중 32명은 포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북한군의 피해는 전사 42명, 부상 85명, 전차 4대가 완파 또는 반파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스미스 부대는 완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미스 부대는 비록 패배했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약 7시간 지연시켰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군 참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미군이 실제로 참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은 유엔군과 국군이 방어 태세를 재정비하고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중미령 전투 보고를 받고 비로소 북한군의 전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5인치 슈퍼 바주카를 긴급 공수했고 M26, M46 전차 4개 대대를 부산에 급파했습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군은 북한군 전차를 집중 폭격했고 7월 10일에는 평택 일대에서 전차 38대, 자주포 9대, 트럭 117대를 파괴했습니다. T-34의 무적 행진은 여기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이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적은 병력과 부족한 장비로도 용감히 싸운 공로로 수훈 십자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계속 활동했습니다. 10월 17일 황해도 해주에서 전공으로 은성 훈장, 11월 1일에는 신의주 남쪽 30km까지 북진했다가 중국군 개입으로 후퇴한 뒤 11월 10일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965년 준장으로 예편한 스미스 장군은 1975년과 1987년 두 차례 한국을 방문해 중미령 전투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북한 공산군의 공격으로부터 세계 평화와 한국의 안보 유지에 작은 공헌을 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힘과 경제,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2004년 5월 27일 찰스 브래드포드 스미스 장군은 8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55년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살아남은 스미스 부대원들이 다시 중미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희생된 전우들의 넋을 기리며 540개의 돌을 쌓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이곳에는 유엔군 초전기념관과 스미스 평화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산시는 매년 7월 스미스 부대 관련자들과 주한미군을 초청해 추도식을 개최합니다. 2025년 7월 3일에는 스미스 부대의 후신인 미 육군 25사단 2연대 대대원들이 방한해 제75주년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존 스트로 중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40명의 스미스 장병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부산으로 왔습니다. 1950년 7월 5일 낯선 땅, 낯선 전쟁터에서 24 청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왜 싸워야 하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웠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중미령에는 대나무 대신 그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참전 용사 윤승국 장군의 말처럼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